오늘은 대한민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망자는 역대급으로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줄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와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일장 안 합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무빈소 장례의 급증과 이로 인해 전국 장례식장이 줄도산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현실과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의 모순을 짚어봐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사망자 수가 36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사망자 수는 36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실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장례식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니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 1천여 개가 넘는 장례식장 중 상당수가 텅 비어 있으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107곳이었던 전국 장례식장 수는 불과 4년 만인 2025년에는 1075곳으로 32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장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위기를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위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대학병원 장례식장들마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을 없애거나 심지어 중환자실이나 행정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병원조차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특정 소규모 장례식장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장례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대체 어쩌다가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문을 닫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장례식장 도산의 진짜 이유는 바로 밥장사의 붕괴와 무빈소 장례의 급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장례식장의 주된 수익 모델은 빈소 대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빈소 사용료는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장례식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과 주류 판매 마진, 즉 밥장사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적인 3일장 문화에서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음주를 했습니다. 이때 3일장 평균 비용 약 1,500만 원 중 음식값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은 높은 마진을 남겼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올수록 그리고 더 많은 식사와 주류를 소비할수록 장례식장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고인을 안치하는 공간을 넘어 조문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연회장의 역할을 겸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전통적인 수익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과거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장례의 1% 미만에 불과했던 극히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기준 무빈소 장례는 전체 장례의 15%에서 20%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장례의 20%에 달하며 일부 지방 장례식장에서는 무빈소 장례의 비중이 40에서 50%에 육박하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가파른 증가세로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으며 고인에 대한 입관 절차를 마친 후 바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음식 접대나 빈소 사용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장례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기존 3일장 비용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핵심 수익원이었던 밥장사가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매출의 80% 이상이 증발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즉,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 모델이었던 밥장사가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붕괴되어 버린 것이 사망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줄도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빈소 장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장례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장례 비용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10년 사이 무려 50%가량 급증한 금액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빈소 장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가족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인 현실과 맞물려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회 구조 변화, 즉 1인 가구 및 핵가족화의 심화입니다. 과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장례식에 참여할 친척과 지인이 많았지만 현대 사회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으며 2052년에는 무려 4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상주를 포함한 직계 가족 구성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니 대규모 조문객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친지들만 모여 조용히 고인을 기리고 싶다는 정서적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또한 무빈소 장례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 조문이 일상화되면서 장례식을 간소화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사람들은 화려한 장례식 없이도 충분히 애도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고인과 유족의 의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허례허식보다는 진정성 있는 애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인을 조용히 추모하고 유족들이 서로에게 위로에 집중하는 맞춤형 의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장례 문화에도 반영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독사 증가 또한 무빈소 장례 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고독사의 경우 알릴 사람도 찾아와 줄 사람도 없는 죽음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례 문화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밥장사 수익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부 비양심적인 장례식장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가족 한 명에게 모든 마진을 몰아서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을 타깃으로 한 악랄한 바가지 수법, 즉 추가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실로 교묘하고 비정합니다. 첫 번째는 장례용품 뻥튀기 업셀링입니다. 수의나 관, 꽃장식 같은 장례용품의 가격을 납품가 대비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우라는 생각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충격적인 사례를 보면 모 국립대병원은 시중에서 95만 원에 납품받은 수의를 유가족에게 212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20%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이며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국립병원에서조차 이러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인건비 추가입니다. 염습비, 안치비, 위생처리비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인건비 항목들을 견적서에 추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항목들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선택적인지, 그리고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유가족들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복잡하고 모호한 견적서는 불필요한 혼란과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운구차 수문 할증입니다. 운구차 비용은 장례 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기본 견적서에 운구차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빼놓았다가 시신을 실은 후 거리, 야간 운행, 특수 차량 이용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할증 요금을 통보합니다. 이미 운구가 시작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비싼 할증 요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비도덕적인 행태입니다. 이러한 바가지 수법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장례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상조업계의 리베이트 관행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일부 장례 지도사들은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게 할 경우 건당 수십만 원의 뒷돈, 이른바 콜비를 받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내에 입점한 재단 꽃집 등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갈라먹는 관행도 공공연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유가족의 청구서에 얹어져 불필요한 장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유가족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상조를 해약하려 해도 납입금의 40%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63개에 달했던 상조회사 수는 2026년 1분기 기준 76개로 감소하여 불과 9년 새 8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상조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장묘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국의 화장장 및 봉안 당납 골당은 이미 만석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신설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님비 현상으로 인해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장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겨울철 등 사망자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화장장 이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화장할 자리가 없어 장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 고인을 안치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안치비 증가로 이어져 유가족에게 또 다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데 장례를 치를 시설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장례 문화 변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심각한 난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현재 대한민국 장례 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장판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돌파구는 없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투명한 비용 정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장례용품의 원가 및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장례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추가 비용을 사전에 유가족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받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이고
명확한 비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례식장의 부당한 폭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영장례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현재와 같이 민간 장례식장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 독점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견제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장례식장을 확충하고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장례 서비스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례 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간 공공연대 및 공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미 통영-거제 공동화장장 사례처럼 인근 지자체끼리 건립비와 운영비를 분담하여 장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합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확충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례 문화는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것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례 산업이 겪고 있는 진통은 단순히 업계의 문제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깊숙이 맞닿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위로하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 전체에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